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점점 길어지면서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도 고정적인 소득이 생긴다는 게 연금보험의 가장 큰 매력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가장 빠르게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자금 준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 강의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찬 정보 보험 플랜 119에서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죠.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노후 자금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연금을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박주영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든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준비를 못했거나 또 어디에다 돈을 좀 투자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 조건은 좀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 좀 있어야 돼 훨씬 빠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장수시대다 보니 언제까지 일하고 싶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일자리가 녹록지 않죠. 그래서 5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적으로 이 연령대에 대해서 은퇴 후에 일하고 싶은 나이를 물어봤더니 보통 69세까지 그러니까 뭐 한 14년 뭐 12년 이렇게 쭉 대답하는 게 75세인 분도 적어도 80세까지는 일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한은 돈을 좀 벌면 좋겠죠. 그렇다면 왜 또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요. 대부분 무료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하니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요. 일하는 즐거움,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까 좋다. 내가 건강해서 돈을 버니 생활비도 보탬이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누구나 똑같은 소망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은퇴 후에 얼만큼 은퇴 자금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많이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내봤는데요. 보통, 비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에 대한 설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월 219만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은퇴 후에 보니까 261만원이죠. 갭이 생겼습니다. 약 40에서 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더라는 거죠. 내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은퇴 자금을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생활비는 보통 월 269만 원, 그리고 최소는 196만 원. 그래서 평균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은퇴 후에 많이 돈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내가 평생토록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투자 수익률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나는 안정적으로 평생토록 소득을 보장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퇴의 나이를 두고 전 10년과 후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부터 쭉 우리는 평생토록 이렇게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금리가 아무리 마이너스가 돼도 평생 변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다가 저금리 시대의 대안인 변액연금입니다. 자,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액입니다. 금액이 변하는 게 변액인데 평생 변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제가 크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까? 자, 이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화, 우리 돈 3천만 원, 그리고 달러, 미화 3만 달러. 자, 최저 가입 금액은 일시금 3천만 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40세부터 75세까지 이 종잣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85세까지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85세까지 거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종신토록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금리겠죠. 이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 자, 내가 갖고 일시납 예치하고자 하는 이 일시금에다가 가입 나이별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률이 금리가 얼만큼인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일시납을 가지고 있는 금액에다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납 지급률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지급률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연복리 5%로 거치 기간 내내 불이가 된다는 거죠. 달리도 아니고 복리라는 거죠. 복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금과 이자 이것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대한 5% 이자가 붙으면 다시 이것이 원금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리인데요. 복리는 시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요. 자, 원화와 달러를 가입했었을 때 즉시 인출 또는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주는가? 자, 보겠습니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0세에 일시금을 넣고 즉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요. 네, 한국 돈으로 하면은 3% 이자입니다. 그리고 미화 달러로 하면 3.8%. 그래서 한화와 달러를 동시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50세 여성이 가입한다 그러면 3.4%를 평생 받는 거고요. 60세 여성이 하면은 3.8%를 평생 받는 건데 달러로 하면 조금 더 금리가 높죠. 자, 이런 부분은 일단 금리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75세는 4.4, 5점인데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도 궁금하시죠? 자,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개시 전에 먼저 보험 기간을 보면은요. 55세에 일시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이때 달러나 하나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급률과 같이 곱하기 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즉시를 탔었을 경우에는 그 금리대로 바로 매달 지급이 되지만 내가 바로 탈 일이 없고 그냥 은행에 두자니 이익도 없고 어디 투자하다니 불안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일시금으로 거치를 하게 되면요. 거치 기간 하는 동안 내내
연복리 5%로 불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금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겠죠. 네. 근데 이것은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만약에 65세 시점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85세 안에 연금 수령을 하게 돼 있으니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불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5%로. 내가 일정 시점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출도 가능하십니다. 살다 보면 목돈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럼 인출하실 수 있고요. 내가 65세부터 내가 그냥 정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겠다 라고 하시면 내가 낸 돈의 지급률을 곱해서 5% 복리로 불이된 금액이 이 시점에 적립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가지고 일정하게 평생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자 적립금이 제로가 되더라도 내가 살아만 있다면 평생토록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건강 잘 유지하셔서 오래 사는 것이 좋겠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보장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금 개시 후에는요. 내가 65세가 됐던 70세가 됐던 연금을 수령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5년 보증기간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쭉 5% 복리로 굴렸다가 내가 5년 동안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나는 내가 낸 돈 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시중금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소득 종신연금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쭉 5% 복리로 불이됐던 것들이 이 적립금을 가지고 주는데 이때는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죠. 네, 즉 보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운이 되든 투자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상관없이 지금까지 계속 모았던 돈을 가지고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자, 길게 거치하고 장수할수록 유리한데요. 이런 부분은 자, 여자 55세 일시납 1억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증을 해주냐면요. 1억을 55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하나로는 3.6%니까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물론 달러로 하면은 4.4% 조금 더 높죠.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 않고 즉시로 받지 않고 60세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거치하다가 65세 하실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1억을 가지고 55세가 60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겠다라고 하면 459만 원이죠. 만약에 즉시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면 360만 원을 받을 건데 5년 거치했기 때문에 459만 원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75세 때 내가 타겠다라고 하면은 955만 원으로 늘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조금 전에 강조했던 거 연복리 5%가 불이가 돼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도 커졌다라고 보시고요. 여기 75세 칸이 있는데요. 75세쯤 내가 건강하니 조금 늦게 받겠다. 그 전에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 빼서 인출로 쓰겠다라고 하시고 75세에 받는다라고 하시면 748만 원을 평생토록 살아도 있는 동안 내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수익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거치시 지급률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언제 가입을 해서 몇 년간 거치했을 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볼 텐데요. 50세가 가입을 하고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면 4.21%로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이건 달러 기준입니다. 만약에 15년 거치하고 65세에 수령한다 라고 하면은 8.73%로 평생토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확정입니다. 확정. 여러분들 약관에 명시되는 확정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60세에 가입을 하던 75세에 가입을 하던 상관없이 거치 기간에 따라서 5% 복리로 불이가 된 금액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변액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보장을 평생토록 지급해드리는 연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확정 고정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거치 기간에 따라서 연복리 5%로 불이가 된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장수하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미국 달러로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데요. 자녀 유학자금, 자녀가 유학을 가 있거나 또 해외여행자금, 해외여행 요즘 많이 다니시죠? 이럴 경우에 달러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한화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전에는요, 목돈이 필요하면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는요, 금리나 펀드 수익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평생도록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복리 5%를 계속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증해서 부과를 해드리기 때문에 노후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0세부터 75세까지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질병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활용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가입을 하자마자 사망할 수도 있고 중간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하고 나서 사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낸 돈보다 또 받지 못한 돈보다 무조건 많이 준다. 적립금 중 가장 큰 돈을 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변액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금리로 확정적으로 평생토록 연금을 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노후를 걱정 없이 대비해 볼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보험증권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그 내용과 보장 내용 그리고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저희 어떤 보험 들여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S사의
예. 신바람 건강 생활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S사의 그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성시대 건강보험,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출시된 보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이제 많이 히트를 쳤는데, 오늘은 그게 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보험이라 그러면, 오늘은 그 시기에 이제 남성분들을 위해서 출시된 보험에 대해서 좀 지금 시점으로 보면 20년 가까이 지난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의 어떤 특성하고 주요 보장 내역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게 좀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핵심 사항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보험은 일단 그 신바람 건강보험은 이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보험은 지금 2000년도 1월 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자의 생년월일하고 피보험자의 그 나이를 봤을 때는 아마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가입해준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보험 10년 동안 내고 2000년도에 가입했으니까 24년 동안 보장되니까 2018년이지 않습니까? 금년이. 그러니까 네. 6년 정도 보장 기간이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6년 정도 이제 보장만 받는 그런 기간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보험은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제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이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는데 97년 7월부터 판매돼 가지고 2001년 3월까지 한 4년 정도에 판매가 된 상품이고,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봤지만 2000년도 1월 달에 가입했으니까 2종을 가입한 겁니다. 2종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1종하고 2종에 구분되는 거는 주요 보장으로 보면, 이 보험은 이제 보통 주보험, 생명보험사에서는 주보험, 주계약이란 말을 쓰는데, 주보험 안에 진단급여금, 수술급여금, 그 다음에 입원급여금, 재장애급여금, 그리고 제2보험급여금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요. 특약으로 따로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가특약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종하고 2종의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재사망보험금은 1종이나 2종이나 공이 똑같습니다. 예. 근데 3대 특정 질병 사망하고 3대 특정 질병 진단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대 그러시면 이제 기존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암, 뇌졸중, 급성신경경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종에서는 이 암이 사망에서도 빠져 있고 2대 특정 질병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또 상피내암도 빠져 있다는 것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급여금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과로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여기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수술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2종하고 1종 차이는 역시 여기도 과로 스트레스 질환이 있는데, 1종에서는 암 상피내염도 수술하실 경우에 보장이 되는데 2종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보장의 폭이 더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비 장애 급여금은 1종하고 2종이 똑같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97년 7월 달에 이제 판매돼 가지고 99년 1월 달까지 이제 판매된 이 보험이 99년도 4월 달에 약간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종, 2종에서 추가되는 그 담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장 방광질환 부분이 이 99년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만 신장 방광질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보험의 주보험 중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진단급여금은 보면, 주요 보장 내역은 보면, 가입 금액은 이제 600만 원이고요. 보험 기간은 24년, 납입 기간 10년이고 보험료는 한 42,000원 정도, 42,060원입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진단급여금,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재장애급여금, 재입원급여금, 만기급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일자는 2024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급여금을 보면, 진단급여금은
이거 2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으면 최초 1회 한해서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가입에 20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앵커님 그 암보험에서 네. 90일 조항 알고 계시죠? 암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지나야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보험들 보면 암은 여전히 90일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기에 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90일 조항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판매되는 암 외에 이런 것들은 90일 조항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조항으로는 이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이 진단되고 후유장애가 이제 1급에서 3급 후유장애 받으면 납입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여기 뇌졸중이 있으니까 여기 뇌졸중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 이렇게 예. 같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뒷장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뇌졸중 분류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요즘 판매하는 거는 뇌출혈인데, 뇌출혈이 이제 거미막하 출혈이 I60이고요. 대뇌출혈이 I61, 그 다음에 기태 비외상성 두개 뇌출혈이 I60인데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뇌출혈 분류표라 그럽니다. 이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인 I63하고 그 다음에 65, 66 이 세 가지가 뇌경색으로 분류되고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놓은 걸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은 I21부터 23이 보장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생명보험사는 뇌경색 같은 것도 진단비로 잘 상품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뇌혈관 질환비 진단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뇌졸중이라 그래가 뇌출혈 뇌경색을 같이 보장해 주더라가 요즘은 이제 뇌출혈만 좀 보장해 주고 뇌경색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는 이게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단비가 청구가 좀 많았는 시기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든지 정상이 없는 뇌경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비를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급여금은 보면 이게 이제 신바람 건강생활이고 남자분들을 특화시켜가지고 가입된 보험인데 과로 스트레스 질환하고 신광 방광 질환 분류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진단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하면 수술비가 가입 금액의 50%, 600만 원 가입했으니까 이제 300만 원이 지급되겠고요. 수술할 때마다 이거는 지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 시기에 수술의 정의라는 부분이 약관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종에서는 이제 상피내암이 이제 보장되는데 2종에는 상피내암이 보장이 안 되는데 상피내암에 대해서도 90일 조항이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해서 좀 그 대상 질병들이 어떻게 있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상 질병 분류표는 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우측에 제가 이제 박스로 빨갛게 좀 칠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상 속에 쓰고 있는 그런 용어 중심으로 해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뇌혈관 질환은 이제 I60부터 69까지 보장해 준다는 건데 이 내용은 뭐 뇌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질환에서는 I00부터 I52까지로 분류표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이 있냐, 협심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 빈맥이라든지 부정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것도 진단이 되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질환은 이제 간경병이나 간부전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란 B15부터 B19도 좀 보장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만성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이런 것도 이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궤양, 십이지궤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과로 스트레스 질환 분류표라 그래가지고 대상 질병명하고 분류표를 이렇게 약관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보면 7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손해보험사의 7대 질병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7대, 요즘 뭐 60대까지 질병이 나오는데 이제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 차이가
이렇게 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손해보험사고 생명보험사는 이 분류표를 사용하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장방광질환 분류표는 이제 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까지 이제 판매된 그 보험에 들어가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상 질병명을 보면 사구체 질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부전, 요로결석증, 신장 요관의 기태 장애, 그 다음에 비뇨기계 기타 질환인데 주로 이제 분류 코드로는 N 코드입니다. N00에서 N39까지인데 주요 질병들을 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좀 보면 이렇게 혈뇨가 나는 것, 지속적이나 또는 재발성으로 나는 혈뇨, 그 다음에 뭐 콩팥의 기능 상실 부분, 그 다음에 요관, 요로결석, 그 다음에 방광염, 요도협착, 요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 방광질환 분류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정권에서는 2001년 1월 달에 가입한 2종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97년이나 98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예를 들면 뭐 요로결석이나 요관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최충격파 수술을 뭐 한 2회 실시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방광 질환이 99년도 4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그 보험에만 이 분류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바람 생활건강보험은 이제 S사에서 남성을 위주로 좀 판매된 그런 보험인데 가입 시기 또는 1종, 2종에 따라 가지고 담보 내용이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좀 시간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올드한 보험이 될 수 있겠지만 뇌졸중 급성신경해석 상피내암에도 90일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보험 바로 알기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S사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 들어봤습니다. 남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출시됐던 보험에 대해서 저희 들여다봤는데요. 이렇게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저희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집에 있는 증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꼼꼼한 분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전화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세요. 아, 올해 50 되셨고요. 네. 저희가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 보험이 한 건 가입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밖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신 상태인 건가요? 네. 예,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CI 보험 네. 가입하셨던데 특별히 네.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그런 뭐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신가요? 아니요, 특별하게 걱정되는 병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상태고요. 네. 저희가 김경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50세가 된 여성분께서 증권을 한 건 보내주셨습니다. 교보생명 여성 CI보험을 2013년도에 가입을 해서 지금 20년 납으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80세인 게 종신보험인데 80세 만기인 게 눈에 띄네요. 월 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어요. 네, 네.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 한 가지 상품인데, 네.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으세요. 이 보험료가 네.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
이 한 상품에 모든 보장을 한꺼번에 넣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요. 처음에 가입할 땐 이왕했을 바에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정리를 하자니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증권을 처음에 딱 받아보고 드는 생각이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네. 시청자님이라도 같은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우선은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 여성 CI 보험이라는 상품이고요. 20년 납에 보험료도 40만 8천 원 정도 납입 중이세요. 네. 근데 이 보장 내용을 보자면 우선 주계약 가입 금액이 1억이세요. 근데 이 네. 상품이 CI 보험이잖아요. 네. CI 보험이다 보니까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일상생활 장애 네. 상태, 중증 네. 치매 상태 여기에 해당하는 17가지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럼 17가지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80세 이전에 발병을 하면 70% 먼저 선지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30%는 사망 시에 지급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80세 이후에 발병을 하면 100% 다 선지급을 해드리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7가지 보험급 네. 지급 사유가 무엇일까? 요거를 네.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못 해드리고 제목만 짚어드릴게요. 중대한 암, 중대한 네.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관상동맥 오해 수술, 그다음에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 심장 판막 수술, 그다음에 5대 장기가 뭐냐면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요기 이식 수술, 그다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길죠. 이렇게 17가지 그 진단자금 지급 사유인데 요게 이제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발병하지 않고 그냥 사망 시에는 사망 진단자금이 1억 원 나가시고요. 네. 근데 요게 내용이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앞에 꼭 중대한이 네. 들어가 있고. 예, 네. 그러네요. 되게 장황하고 어려운데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17가지 질병을 뭐 말도 잘 모르겠는 이 17가지 질병을 각각이라도 보장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예. 근데 이 상품은 이 17가지 질병 중에 최초의 1회에 한해서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장을 받으시고 나면요. 요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시게 돼요. 네. 그러고 나면 주계약에서의 보장은 끝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CI 보험이라는 이 보험에 대한 아주 큰 단점인데요. 그럼 한 번 암에 걸리고 나면 다른 보장은 못 받는다는 이해를 건가요? 잘 하셨네요. 그렇죠. 예. 제가 쉽게 풀어봐 드리자면, 뇌졸중이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진단자금을 뭐 70% 받으셨어요. 7천만 원. 근데 그 이후에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암에 대한 진단자금은 없는 거예요. 주계약에서. 네. 그래요? 네네. 예. 우선, 그래서 이 특약을 준비를 하세요. 이 상품은 주계약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품은 여성 특성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의무부가 특약이 따로 있어요. 꼭 들어야지만 하는 특약. 요게 이제 여성 보장 특약 요게 있는데 1,000만 원 있으세요. 요 보장 내역을 보자면 여성 생식기 암 진단비 1,000만 원 있으시고요.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5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 절제 수술 이후에 다시 보건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요 보건 수술을 할 때도 여기서 500만 원이 나와요. 네, 원래 유방 보존 수술은 다른 보험 상품에서는 이게 성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원래 수술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상품은 보전을 하는 수술도 수술비가 나온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암진단 특약 요거 5천만 원 준비하셨네요. 네. 근데 요 5천만 원 요것도 특약이 3년 갱신에다가 80세가 만기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신입원 특약하고 수술 특약도 3년 갱신에 80세가 만기시고. 그리고 이 밑으로 이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게 네. 다 모두 80세가 만기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네. 나이가 50세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80세가 지나면 예. 그리고 또 CI 보험이라 진단 작업을 한번 받고 나면 보장이 네. 전혀 없으니까 요런 거는 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네. 그리고 이 상품에 이제 실비를 포함을 해서 네. 한 상품에다 모두 가입을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료 분포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이렇게 비싼가? 예. 그랬더니 주계약 보험료만 30만 원이 넘으세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예. 10만 원 정도가 특약 보험료이신데 예. 요 특약이 다 80세 만기에 3년마다 갱신짜리 또 몇 개 네. 있고요. 음, 시청자님 혹시 가입 당시에 예. 이 연금 전환 기능에 대해서도 듣고서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하나만 들면 연금으로 바꿔서 노후 준비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예. 예. 이게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이기는 해요. 네. 근데 연금 전환을 하시고 나면은 보장을 못 받으세요. 보장 기능이 그래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연금 전환 후에 주계약 예. 보장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 예. 이 특약이 계속 살아가기는 하긴 해요. 근데 아, 네. 예, 이 특약도 80세가 만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네. 주계약 보험료 적립금이 쌓여서 그 금액으로 네. 연금 전환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네. 몇 세 연금 전환을 하실지, 내가 과연 몇 세까지 보장을 받고 몇 세 후에 연금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네. 선택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연금 전환 시점에 적립금이 네. 과연 얼마나 쌓여 있을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네. 시청자님, 그 보험이라는 게 원래 순수하게 네. 보장을 받자고 가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장을 받는 목적하고 저축을 하는 기능을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상품에다가 모두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하게 잡고 나서 나머지 토끼를 잡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예. 시청자님 지금 병력도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드려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가지고 계신 상품, 요거는 예. 주계약 예. 감액 아니면 특약 삭제 또는 감액 완납, 요런 예. 모든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험료를 예. 최소한으로 줄여보세요. 최소한으로 네. 줄여보시고 나서 예. 그런 다음에 보장 부분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보장 내용을 준비를 해드릴 건데 20년 네. 납에 100세 만기 손해보험 쪽에 보험료도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네. 준비를 다 해가실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네. 암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진단비도 1,000만 원씩. 거기다가 추가로 뇌졸중이나 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요것도 1,000만 원. 그다음에 네. 뭐 40대 수술비, 18대 수술비 요것도 500만 원, 뭐 입원비, 응급실 내원비, 기타 등등 뭐 네. 솔직히 화면에 지금 보장 네.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장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나면 네. 첫 번째 토끼라도 확실히 잡는 거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남는 돈으로 노후 대비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하시면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시청자님.
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예.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좀 만기도 짧고 보장받기도 어려운 CI 보험이시기 때문에 뭐 실비만 남기고 손해보험으로 모두 좀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플랜 제안해 드렸거든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생각해 보시고 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보험은, 이런 지 좀 오래됐는데, 예. 뭐 어차피 돈만 내고 확실하게는 예. 잘 몰라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담 안 받아보려고 가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38입니다. 올해 38이시고요. 그래도 예, 젊은 예. 나이신데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두시고 전화까지 네. 주셔서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신가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저희 증권 받아봤는데 종신보험이시던데 결혼 혹시 하신 분이신가요? 예, 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근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30대이신 남성분께서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매트라이프에서 종신보험으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총 보험료는 17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매트라이프의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 정권하고 제가 약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보험에 좀 부족한 내용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할지 저하고 한번 솔루션을 좀 간단하게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보험이 이제 2008년도에 가입했으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10년이 됐는데, 예. 보험은 잘 유지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돈만 자꾸 빠져나가고, 타먹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당시 가입할 때 어떤 보험 가입 목적이 따로 있으셨던가요? 저희 친형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는 지인분 통해가지고 일단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보장 내역을 좀 보면, 이 보험은 이제 주계약과 선택특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주계약은 이제 생명보험사 거니까 5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특약들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은, 암 진단비하고 특정 질병 진단비는 각 3천씩 가입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보험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기특약이라고 이제 5천만 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특약이 있고 암치료 특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혹시 이 보험이 1보험 기간하고 2보험 기간으로 혹시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네. 일단 아팠을 때 제가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설계사한테 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8세 때 가입하신 거니까 지금 10년 정도 납부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장 내역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가입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보험은 이제 주보험은 종신인데 정기특약은 이제 아시겠지만 19,000원 정도 내는데 그게 5천만 원 보장인데 60세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60세 되면 그 정기특약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험은 종신인데 나머지 부과된 특약들은 보면 다 80세 만기예요. 예, 그러니까 1보험 기간은 여기서는 이제 28세 때 가입했으니까 28세부터 55세까지가 1보험 기간이고 55세부터 80세까지 2보험 기간입니다. 특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재미난 거는 뭐냐면 1보험 기간에 만약에 암 진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정 질병 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인데 1보험 기간에 만약에 진단받으면 이게 이제 3천만 원인데 만약에 55세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또 이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 보험료로 인해 가지고 55세 이전에 위암 진단 받으면 3천만 원 나가는데 만 60세쯤 위암 진단 받게 되면 6천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네네네. 그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단점은 살짝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2대 질환 중에 이제 뇌출혈하고 급성신경경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좀 넓은 뇌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엽성 진단 질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진단을 내려보면 이 보험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지하시고 정기특약 부분하고 조금 그 범위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 신규 좀 추가 가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플랜으로 하나 뽑아보니까 뇌졸중 진단비 한 2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비, 허혈성 질환 1,000, 그 다음에 수술비 플랜 가져가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가식하시면 이 보험 플러스 그 부분까지 보장을 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도 보장이 될 것 같고, 또 기간도 지금 80세 만기로 돼 있는 걸 90세, 100세까지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통화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잘 가입해 두신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전화 연결 마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로도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